자, 금나라가 징기스칸한테 겁나게 깨지죠. 처음에 징기스칸이 이 진법을 보고 어떻게 저건 뚫을 수가 없다. 저거 붙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냐 징기스칸이 처음에 금나라 군대를 예전에 이게 뭐냐 타타르 애들 할 때 봤는데 그때는 같은 아군으로서 이렇게 참관을 한 거지 직접 적대 적으로 붙어본 적은 처음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붙어보니까 어떻게 이게 물샐 틈이 없어요. 자, 몽골의 김하병 애들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그냥 개떼 전술이죠. 이런 말하면 그런데 몽골의 김하병은 진법이 없어. 어떻게 그냥 약간 물 흐르듯이 흘러요. 자, 그 장점을 징기스칸이 이용해요. 자, 쉽게 말하면 개떼 전술이야. 늑대들이 그냥 이게 물려가듯이 개떼 물려가듯이 어떻게 해요? 갔다가 빠지고 갔다가 빠지는 전술. 그 전술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걸 해요. 그 어떻게 하냐? 이 창기병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정면으로 어떻게 싸우지 말라고 명을 내려요. 징기스칸이. 이거는 못 이긴다. 포기를 해요. 전면전은 포기를 해요. 금나라 저기 할 때 징기스칸이. 자, 이게 적진이 이게 김하병이야. 징기스칸이야. 자, 이게 징기스칸 써달라고? 그래야? 잠깐만, 이거를 어쩌지? 이걸 여기서 할까? 여기가 있구나. 이거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야, 그렇지. 얘가 또 왜 그래야. 자, 여기가, 징기스칸. 이거 좀 자료를 보는데 좀 허접하죠. 징기스칸은 그냥, 그 당시에 개떼 전술이야. 개떼 전술이야, 진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돼. 나중에 이제 징기스칸이 포기를 해. 야, 몽골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걸 알아. 그래, 나중에 포기를 내. 그래, 개떼 전술을 해요. 자, 개떼 전술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굉장히, 저거요. 자, 어떻게 하냐. 개떼 전술인데, 징기스칸은 어떻게 해요? 십진법을 쓰죠. 자, 이렇게 되면 십진법이죠. 자, 십진법 전술을 해요. 기본적으로 천호장이 최고 높았고, 그 천호장 밑에 백호장이 이미 10개의 10명으로 이루어진, 10팀이라고 해요. 10팀을 갖다, 10개의 팀을 갖다가 움직여요. 그러면 이게 백호장 전술들이 가게 되면, 어떻게, 이게 얘네들이 가면 어떻게, 이게 10명 내지 한 2, 30명을 갖다가 이게 보내요. 자, 이게 똑같이 할게요. 이게 1, 2, 3, 4, 5, 대충 할게요. 6, 7, 8, 9. 그 나머지 10이 어떻게 본대가 뒤에 있어. 그럼 기본 전술이,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본대는 뒤에서 어떻게 해요? 10명이 뒤에 있고, 앞에 30, 30, 30을 해. 인간은 30진법을 쓴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30, 30절 나왔어요. 그럼 30명이죠? 그러면 이게 100호장이 뒤에서 주의를 하면서 30명이 이쪽을 치고, 30명은 우측을 치고, 10명은 앞쪽을 쳐요. 근데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이거 제자라는 게 아니라, 100명이죠. 100명으로 어떻게 해요? 금나라의 거의 10,000명이 넘는, 10,000명 가까운 군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농락을 해요. 쉽게 말하면서. 어떻게 농락을 해요? 그 당시 시켜요. 약간 좀 말찰단은 정예 100명을 딱 보내요. 그러면 30명을 우측을 때려요. 우측을. 그러면 창기병체 끝에가 있기 마련해요. 그죠? 그럼 제일 끝으로 가서 여기를 쳐요. 그리고 이쪽 끝도 이쪽으로 쳐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앞을 왔다 가면서 해요. 그러면서 징기스칸이 명령을 내려요. 얘네들의 뒤에 있는 수렵기병이 있는 거 알아. 그럼 수렵기병에 그 사거리가 있어요. 그럼 사거리에 예를 들어서 100m라고 해요. 그냥 사거리가 100m라고 합시다. 100m면 어떻게 해요? 이 수렵기병으로부터 100m 거리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창기병한테만 어떻게 해요? 활을 쏴요. 창기병은 어떻게 해요? 수렵기병이 뒤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잘 보이지도 않고,
창기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가 어떻게 해요? 이게 사거리가 여기까지 달라면 멀리 때려야 돼요. 근데 우리 쪽은 어떻게 하냐? 얘네들이 30명이 기술적으로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딱 어느 거리냐? 뒤에 수리기병이 이게 사거리가 딱 되기 전 앞에까지 딱 가서 멈춰서 어떠냐? 그 앞에서 옆으로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활을 쏴요. 누구한테? 창기병한테. 이게 금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이게 금나라의 이 철옹성 같은 기병을 갖다가 박살내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 소수의 군대가 이걸 갖다가 해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군대가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우리 군대는 어떻게 해요? 징기스칸은 100명만 딱 보내. 100명, 1000대 100이면 10배인데 이길 수가 없죠,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 명령을 내려요.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적군들한테 눈도장 찍고 와라. 그래요. 눈도장 찍으면서 어떻게 해요? 가면서 활 좀 날리고 와라. 해요. 그 대신 활을 날리는데 활을 어디에서 날려야 하냐? 뒤에 수렵기병이 이 사거리가 딱 되기 전에서.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징기스칸의 그 활도 얘네들하고 비슷해요. 쉽게 말해서 얘들도 사거리가 100m. 이 징기스칸의 부대도 사거리가 100m예요. 거의 비슷했어요, 무기가. 100m라고 합시다. 그냥 사거리가 100m.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거리가 100m면 얘네들이 어떻게 100m 안으로 들어오면 쏘겠죠? 근데 어떻게 창기병이 여기 진이 치고 있는 자리가 못해도 한 저기 2, 30m 정도는 차지를 해, 뒤에. 3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창기병 앞에서 약 70m가 한 75m 정도의 거리에 와서 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창기병 애들은 그냥 맞아야 돼요. 그죠? 근데 뒤에 있는 수리기병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앞에 30m 정도가 이게 포진돼 있어, 창기병 때문에. 근데 뒤에서 얘네들이 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100m를 쏴. 사거리가 100m. 똑같이 100m야.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까지 날아가요? 창기병 앞에로 봤을 때, 진영 앞으로 봤을 때 70m 밖에 안 날아가요. 자, 여기하고 70m예요. 자, 여기하고 여기 수렵기병 언대가 여기 100m야. 그럼 어떻게 돼요? 몽골병은 어떻게 해요? 이 100m 사거리 약간 밖에서 이렇게 쏘면 돼. 그러면 활이 앞에서 다 떨어지겠죠? 쏴봤자. 그죠? 그럼 징기스칸은 어떻게 되냐? 옆으로 쭉,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진을 못 짜요. 왜? 포기를 했어, 징기스칸이. 야, 우리 몽골 사람들 진 못 잔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개떼 같으면서 이렇게 쭉 가면서 쭉 빤듯이 이렇게 가요. 빤듯이 가면서 달리면서 이 사거리 밖에서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해요? 옆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창기병한테 활을 날려요. 창기병한테 활 날리면 걔네들은 갑옷이 있잖아요. 갑옷이 아예 안 뚫리는 건 아니에요. 많이 저기 안 뚫리기만 저걸 해요. 그리고 이 기습적으로 얘네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몽골 기병이 원래 빠르니까 기습적으로 여주로 갔다가 거의 창 안 닿는데 눈앞에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활을 갖다가 직사로 저기 쉽게 말하면 10m가 좀 안 되는 거리를 가요. 창기병한테 이게 저기 당하지 않을까 한 10m까지 급수적으로 창기병 앞으로 갔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어떻게 하죠? 한 발만 딱 쏘고 도망가. 그러면 얘네들이 그 기습적으로 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쏠라고 했을 때는 이미 우리 몽골군이 다 날아가서. 자, 이걸 몇 번 하면 얘네들도 어떻게 해요? 초긴장을 해요, 이게. 이게 곡사로 가면, 75m 곡사로 가면 얘네들이 다, 말도 다 이걸 금속으로 다 이게 갑옷으로 했기 때문에 뚫리질 않아요. 근데 이게 바로 앞에 한 10m 간격까지 와가지고, 화살촉이, 특수촉이 있어요. 이게 약간 이게 약간 탄소강으로 끝을 갖다가 이게 탄소강을 매긴 화살촉이 있어. 그러면 화살촉 끝부분이 탄소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 갖다, 얘네들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아이언이 아니고 이제 철제를 쓰죠. 철도 잘 유연하게 잘 깎으면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철로 된 이제 갑옷을 쓰는데 얇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살을 갖다가 앞에 탄소강으로 해서 가까운 근거리에서 화살을 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뚫려요. 그러면 사람한테 맞히냐? 아니야, 말한테 맞혀요. 말한테 맞히면 어떠냐? 말이 그 독에
독화살에 이게 거길 뚫려요. 10m 안 정도까지 가지고 이렇게 직사로 해가지고 탄소강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된 거 있어요. 그쪽이 뚫리는 거. 탄소강으로 된 걸 해가지고 거기다 독을 묻혀가지고 하면 말이 이렇게 뚫려요, 갑옷이. 그러면 말이 그 독에 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면 창기병이 어떻게 해요? 기마병으로서 이제 저기 어떻게 해요? 전투력을 상실을 하게 되죠. 그렇게 몇 번 맞게 되면. 자, 말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기마병은 어떻게 해요? 전투력을 상실을 해요, 창기병이. 자, 요 전술을 써요. 근데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얘네들이 당해. 금나라 군대. 나중에 창기병 애들이 말들이 다 죽어가지고 이제 뭐 저기 보병처럼 싸워.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 이제 장난감처럼 돼버리지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게 좀 나중에 금나라 기병이 몽골 기병한테 이렇게 해서 당해서 거의 대부분 전멸을 해요. 아니 그 수렵기병 애들은 앞으로 나가죠. 자, 수렵기병 애들이 나중에 쫓아와요. 자, 얘네들 창기병은 저기 말도 갑옷으로 무장했고 사람도 갑옷으로 무장했고 창도 무겁고 다 무거워. 그래서 얘네들을 못 쫓아와요. 몽골 기병을 못 쫓아가. 왜체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은 말을 두세 마리를 타. 기본적으로 세 마리 정도 말 세 마리를 타고 행군을 해요. 기본이 세 마리예요. 얘네들 여기 그 당시에 몽골군은.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수렵기병 애들이 쫓아가요. 활로라도 쏠라고. 근데 어떻게 얘네들은 말이 하나예요. 얘네들은 말을 한 세 마리를 번갈아 타면 가니까 어떻게 얘네들이 말이 어떻게 해요? 못 쫓아가요. 쉽게 말하면 이제 몽골 기병이 100발자국을 가면 창기병은 3발자국밖에 못 가. 저기 몽골 기병이 10발자국을 가면 창기병은 어떻게 해요? 3발자국밖에 못 가. 자, 그 당시에 수렵기병 얼마일까요? 잘 가야 전속력으로 가봤자 70발자국은 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가면 갈수록 수렵기병은 말이 한 마리이기 때문에 지구력이 떨어져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이게 100km를 얘네들이 이동하는 동안 어떻게 해요? 100km를 저기 몽골군이 이동하는 동안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한 저기 50km도 이동 못해요. 말이 지치니까. 한 마리 타고, 그리고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군장 같은 게 이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말에 활이나 여러 가지 군장이 무겁기 때문에 창기병만큼 무겁지는 않지만 많이 무겁기 때문에 많이 못 가요. 자, 얘가 몽골 기병이 100km를 이동하는 동안 창기병은 어떻게 해요? 30km도 이동 못 해요, 얘네들은. 2, 30km밖에 이동 못 해. 무겁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전력으로 가면 잘하면 70km까지 가요. 근데 대부분 못 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어떻게 50km도 갈까 말까 해. 그러니까 못 쫓아가요, 어차피.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활 쏘고 도망가요. 그러면 창기병은 못 쫓아가. 무거우니까. 그럼 수렵기병 애들이 추격을 해요. 그럼 수렵기병을 추격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먼저 갔다가 어떻게 매복을 해요. 매복을 했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수렵기병을 갖다 전멸을 많이 시켜요. 이거 여기에 많이 당하시죠. 아니 이 기습기병 애들은 뭐예요? 자, 그 당시에 기습기병 애들이 하는데 얘네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기습기병이 상대방에 있는 기마병보다 기동력이 훨씬 뛰어나야 기습기병으로서의 활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몽골 여기 부대가 100km 이동하는 동안 얘네들은 어떻게 한 70km밖에 이동을 못해. 쫓아가지를 못해요. 기습기병은 기동이 생명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몽골 기본 기마병 애들의 속도도 못 쫓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들도 못 쫓아가. 얘네들은 이 뒤를 넘어서 기습을 해야 하는데 얘네들보다도 기동력이 더 떨어지니까 얘들도 못 쫓아가. 이 기습기병이. 쉽게 말해서 얘가 100km를 몽골병이 100km 가는 동안 창기병은 어떻게 해요? 많이 가야 20에서 20km밖에 못 가. 그냥 20km밖에. 그럼 수렵기병은 많이 가봤자 뭐 어떻게 해요? 많이 가봤자 40km 못 가. 그 당시에. 그 기습기병 70km밖에 못 가요. 자, 기습기병의 역할을 하려면 최대한 몽골기병이 100km면 2배 이상 가야 돼요. 하루에 200km는, 200km, 얘가 몽골기병이 100km 가는 동안 기습기병은 200km 가야 얘네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기습기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금나라의 기습기병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어. 70km밖에 못 갔어요, 그 당시에.
뭐 기습기병으로서의 어떻게 해요? 역할이 먹히지가 않아요. 왜? 얘네들이 100km 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지네들 70km밖에 못 가. 그러니까 이게 먹히지가 않았어, 그 당시에. 기습기병 애들의 전술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기 딱 100명만 보내요. 금나라 애들을 보낼 때 1000명을 보내면 안 돼. 1000명을 보내면 대군이 이게 가게 되면 우왕좌왕을 하게 돼. 1000명이 가게 되면. 우왕좌왕 하다가 창기병이 밀려버리면 어떻게, 다 도살 당해. 그래서 어떻게 딱 100명만 보내. 그러니까 100명을 보내고 백호장이 봤을 때 100명도 너무 많다 하면 딱 30명만 보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백호장 할 때는, 왜냐면 얘네들이 너무 많은 군대를 이게 보내게 되면 금나라 이쪽으로 가게 되면 초원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가 한 번에 나면 이게 저기 어떻게 나중에 도망 나와야 돼. 도망 나오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게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적은 군대만 들어갔다가 빠졌다 들어갔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백호장 100명을 보내면 보통 30, 30, 30을 해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보내요. 자, 오늘 만약에 공격을 들어가면, 오늘 1번 30명이 한 번 가고, 2번 30명이 가고, 세 번째 30명이 가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얘들은 뒤에서, 뒤에서, 쉽게 말하면 뒤에서 어떻게 해요? 60명은 놀아요. 뒤에서 60명은 쉬고 있어. 그리고 30명이 가. 30명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기 앞에까지 왔다가 활로 한번 쏘고 쭉 도망가. 그러면 얘네들이 허천나게, 씨발놈의 새끼들 얼마 안 되니까 대군이 허천나게 도망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도 또 놓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다시 이제 이게 진지로 오면 또 두 번째 애들이 또 가. 그래가지고 한 번 싹 휩쓸고 와. 그러면 얘네들 다 휩쓸고 오면 어떻게, 얘네들 기습기병이나 여기 수리기병 애들이 존나게 쫓아와. 왜? 창기병 못 쫓아와. 무거우니까. 기습기병은 또 수리기병 애들이 존나게 쫓아와. 그러면 또 도망가. 그러면 얘네들은 또, 그럼 헥헥헥거리고 있죠. 헥헥헥거리고 좀 쉬려고 하면 또 세 번째 애가 와가지고 한 번 싹 또 이제 또 훑어놓고 뚝 들어와.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하루 종일 쉬지 못고 어떻게 해요? 숨바꿈씩 놀이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얘 한 30명이 가는 동안 한 팀이 30이 소대 규모죠. 30명이 소대 규모죠. 소대 규모가 정도가 한 소대가 가서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거의 연대 규모를 갖다가 흔들어요. 한 소대가 어떻게 해요? 금나라의 연대를 갖다가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세 개 소대가 어떻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계속 괴롭혀. 그리고 얘네들을 쉬지 못하게 어떻게 계속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피곤해지겠죠? 피곤한 상태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보통 얘네들이 한 연대 규모가 어디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약한 데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가 약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대군이 그쪽을 해가지고 포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 싹 전멸을 시켜요. 기본 전술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자, 이게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리장성을 그 당시에 넘어와가지고, 이게 보면, 금나라,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고요? 이것도 궁금하시다고? 잠깐만요, 그러면.